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장 끝나고 이제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미국장 34,400포인트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그동안 조금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는 수급적인 영향이고 항상 나오는 일이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할 때 자꾸 그 고집을 부리면은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즉 세력들이 이제 시장을 누름으로 해서 압력을 행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겨루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누르는데 니들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주장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에서는 딱히 뭐 우려될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그냥 기존 입장 얘기하는 정도였다. 보시면 되고 대신 경기 회복에 대해서 자신감 다시 한번 내비쳤다라는 거 뭐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여기 이중 바닥선 움직임 34,400 흔들기 정도 나오는 거다. 요렇게까지 하시면은 이제 깔끔합니다. 나스닥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14,000포인트 회복 시도하고 요것 또한 이렇게 바닥을 그냥 다지는 정도. 그리고 나스닥은 사실 뭐 크게 밀린 게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 받는 거죠. 올라온 게 얼만데요, 지금. 요 12,000포인트 돌파하면서부터 14,000 위쪽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절반 정도 상승하고 절반 정도 내주면서 여기서 그냥 기간 조정 수개월째 받고 있는 겁니다.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뭐 사실 7월 중순까지는 올랐고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쉬고 있는 거니까 한 두 달 쉰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박스권 정도 형성하고 있고 14,000포인트 돌파하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성장주 쪽 꾸준히 좋다라고 계속 교육해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나스닥이랑 비슷하고 코스피도 실력 행사를 한 해 있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같이 받았다. 그래서 2,550 이탈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흔들기 정도만 하고 올라오면 좋았을 텐데 2,500까지 건드렸다. 이건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차피 회복은 된다. 어차피 회복될 거 여기까지 안 내리는 게 시장에는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결국은 우리가 뭐 우려한 상황은 항상 발생을 하죠. 내려와서 이렇게 바닥 다지고 2550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다.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너무 환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2600 위쪽으로 만약에 돌파 시도를 한다고 해도 2650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돌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위에 건드리더라도 한 2600 쪽으로 붙어 내려오거나 2600 약간 아래에서 끝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현재는 제일 높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2600까지도 아직은 돌파 시도를 못하고 2550에 지지력 테스트 하러 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움직임을 말씀드린 것이고 목요일 이후에는 괜찮다. 외국인들이 지금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15조 원이나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이 이제 필리핀과 FDA 서명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거의 경제사절단 수준으로 이제 기업인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지금 방문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제 뭐 돈이 보이는 이 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뭐 900포인트, 그러니까 890포인트가 중요한 위치인데, 뭐 단위상으로는 900포인트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900포인트 제가 같이 그어드리고 있죠. 890포인트 요 흔들기 나오고 나서 다시 회복했는데, 여기 흔들기 나와도 코스닥은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660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900포인트, 이 890도 돌파돼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일찍 돌파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돌파해서 1000포인트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받아줘야지 1000포인트를 빠르게 돌파해서 1000포인트가 목표가 아니라 그 구간을 지나가는 과정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잠깐 휴식을 취하는 정도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이 휴식을 취할 때 코스닥 휴식의 주범이 이 에코프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반대로 코스닥이 움직일 때의 상승의 주범도 에코프로입니다. 즉,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거의 코스닥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금 힘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코프로 뭐 전일 뭐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0만 원도 이탈했네. 이게 위기네. 뭐 전에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기 뒤에 기회 온다라고 하죠. 그리고 사실 위기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 예상한 바죠.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이거
제가 지금 7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여기 박스권이다.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으니까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줄이고. 그래서 한 105만 원 이하 정도부터는 모아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제 125만 원 정도부터는 정리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대응만 하셔도 여러분들 20%에서 30%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나쁜 거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나쁜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에서 최고의 악재는 많이 오른 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최고의 악재는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그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나스닥 말씀드리고 코스닥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정이라는 게 가격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가격 조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는 이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뭘 받고 있다?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10월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15만 원을 이번에 이탈한 다음에 이번 주 안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었으면은 9월에도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온다. 안착은 모르겠지만 돌파 시도는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까지 이번 주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혹은 1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9월보다는 10월 쪽에 대한 돌파 기대감을 갖는 게 좋고요. 10월부터는 언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고 9월은 이렇게 100만 원 기회 줬으니까 지금부터 또 모아가지고 또 뭐 125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 이 정도에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구간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이 붙어서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들고 가셔도 되겠죠. 그럼 그때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한국, 필리핀 FDA 서명, 뭐 인도네시아 뭐 방문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도네시아 방문해서 이제 대표로 이제 본인이 이제 인사하고 한 것도 정의선 회장 아니었겠습니까? 자동차 쪽이 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같이 간 쪽 중에 이제 구광모 LG 회장도 있고 신동민 롯데 회장도 있고 뭐 구자훈 LS 회장이나 뭐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최은봉 고려현 뭐 윤춘선 이제 LX 인터내셔널, 뭐 박상규 SKM 부 사장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갔는데 결국은 현대차가 힘이 제일 강했다. 지금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실적이라고 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제일 이제 좋지 않나 싶을 정도로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주가는 근데 이렇게 내려와 있죠. 왜 그러느냐? 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한 50% 정도는 올라요, 영업이익이. 이게 우려될 만한 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오른 게 있습니까?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폭발적으로 현대차는.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부터 해서 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이거 흔들었으니까 올라온 거지. 사실 요 구간부터 보시면 여러분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현대차는 그냥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그러면은 자신감 갖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나는 꼭 대형주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 같은 경우로 한 종목 정도는 같이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수익률을 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부품주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성화이텍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다들 뭐 2차 전지만 관심 갖고 하신 분들이 많고 로봇에 관심 갖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될 때 자동차가 판매량이 늘어나고, 현대차가 자동차를 많이 팔았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부품주 당연히 올라야 된다. 부품주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뭐 마진이 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이랑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마진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대차에서 정해놓은 마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마진율이 뭐 10%다라고 하면은 10%를 가지고 1억을 팔았느냐, 10억을 팔았느냐, 50억을 팔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현대차가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이. 그러면은 부품주들 어떻다? 현대차가 저렇게 올해도 영업이익이 50%가 늘 정도로, 그리고 판매 대수가 저렇게 늘어날 정도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할 대항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강력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품주들은 지금 이렇게 쉴 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성화이텍이 10,000원 흔들기 정도는 해도 이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10,000원 아래쪽에서 이렇게 10,000원 전후 구간, 그리고 10,000원 아래쪽에서 모아간
보인다고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흔들어서 잠깐 손실 잡혀 있다. 이거는 무죄예요. 여기는 무혈입성 구간입니다. 10,000원 이하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이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즉 여기서 매수해 놓으면은 제가 볼 때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정도면은 여러분 다시 13,000원만 가도 30% 이상은 기본이죠. 16,000원 가면은 5, 60% 기본입니다. 15,000원에서 16,000원 가면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걸 돌파한다. 그러면은 올해 이게 4,500원대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16,000원까지 많이 올라왔죠. 이런 것처럼 뭐 2배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관심을 여러분들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 그리고 제가 뭐 화신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작년부터 뭐 거의 성우 하이텍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화신이 이제 뭐 상승률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또 멋지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신도 올해 3배나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쉬고 있는데 9,000원 돌파한 다음에 쭉 쉬고 간 다음에 다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요 12,000원 이하 되는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혈입성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화신도 모아갈 만한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꾸준히 교육해드리고 했는데 이 종목 또한 이제 2,200원대부터 해서 8,000원대까지 갔죠. 8,100원대까지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는 이 종목이 뭐 이렇게 밀리더라도 뭐 이렇게 4,000원대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강력하게 밀려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요 4,000원 초반 구간부터 해가지고는 그 아진상업도 모아갈 만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보시면 되고 SL이 생각보다 못 움직였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SL도 뭐 22,000원대부터 해서 42,000원까지 거의 2배 오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올랐죠. 다른 종목은 3배 혹은 거의 4배 가까이도 올랐는데 SL만 2배가 안 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LED 램프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SL이 지금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뭐 수익성도 늘어나고 있고 좋은 상황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SL은 최근에 밀린 다음에도 34,000 이탈 안 하고 잘 지켜주는 모습이죠. 잘 버텨주는 모습이죠. 다른 종목도 이렇게 흘러내린 거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라온 종목 흘러내렸고 SL은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럼 기술적 레벨은 SL이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이다. 37,000원 넘어가면은 뭐 4만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고 4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진짜로 SL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서진 오토모티브도 그렇고 뭐 현대공업,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동박 공급 계약을 기존에 체결했던 거를 8천억까지 확대할 수 있다, 8천억대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관심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동박 쪽이 너무 동박 전지바 이쪽이 너무나도 관심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름이 너무 길어졌네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롯데그룹으로 이제 피인수되면서 바뀌었죠. 이 종목 또한 이제 44,000원 터치하는 구간까지 과매도 구간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동박 관련주들 바닥에서 잡아가는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와 함께 같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캐나다 퀘벡에 있는 동박 공장도 이제 착공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중국이 애플에 대해서 이제 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이 중국에다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이제 그 항상 말하는 게 뭐 인권 문제, 인권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저쪽에 이제 반도체나 이제 뭐 통신, 뭐 이런 첨단 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압박을 많이 하죠. 그러면 중국이 하는 건 뭐예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업으로는 애플을 불매운동이나 애플에 대해서 쓰지 말라거나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 것. 지금 나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애플이 주가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애플을 이제 중국이 공격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히토류 가지고 중국이 공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쯤 되면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게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게 움직입니다. 근데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바닥권까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열심히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그 페라이트 얘기 많이 나왔죠. 미국에서 이제 히토류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페라이트로 대체한다라고 해서 뭐 이지나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이지, 뭐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볼만한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당장 움직일 수 있겠지만 뭐
관심 용구에 넣어놓고 볼만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있어요. 요소수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해화학 이런 비료업체에다가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비료업체인 남해화학 같은 경우가 기존처럼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뭐 지금 뭐 TV나 이런데 유튜브나 이런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요소수 광고하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지난번 요소수 대란 이후에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그 유록스였죠. 그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점유율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50% 이상 되니까 당연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6만 원 아래 내려와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고, 그리고 TKG 휴캠스라든지 이런 요소수 관련주들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뭐 2만 1,000원권 구간에 있다라면은 뭐 굉장히 뭐 저렴한 구간이고, 그리고 KG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좀 과하게 좀 많이 움직였었죠, 요소수 대란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그냥 액면 분할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 5,000원이었던 종목을 이제 1,000원으로 이제 액면가를 낮추니까, 대신 주식수를 한 주를 들고 있었으면은 이걸 5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액면 분할해서 내려온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7,000원대다라고 하면은 5배에서 지금 35,000원, 36,000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주가가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수정하면 요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권 구간에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뭐 같이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요소수 관련해서 이게 지속되느냐, 뭐 이런 단발성이냐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뭐 카프로라든지 아니면 유니온 머티리얼즈와 함께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비만, 당뇨, 뭐 치매 치료제 쪽으로 집중하세요. 바이오존은 이쪽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의료 AI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입니까라고 뭐 질문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기존에도 소개해 드렸었고요. 지금 뉴스가 또 나오고 있죠.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는 먹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내년까지 완료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2030년에 우리 요즘에 그 바디 프로필 이런 것도 유행하듯이 비만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130조 원이나 된다라고 해요. 130조 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조금 통통하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건강에 문제될 정도는 아닌데, 서양 같은 경우는 서구식 식단을 뭐 우리나라도 많이는 하지만 서구식 식단 쪽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나 볼 법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건강이 좀 걱정될 정도로 이제 뭐 과도한 이제 고도비만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온다.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10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건강에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은 뭐 종종 활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가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동아에스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주빅이랑 해가지고 이 패치제 쪽으로 해서 진행하는 쪽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동아 ST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이제 이슈가 된 다음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온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6만 원 정도 볼만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IQ는 뭐 돈의 패치제 이거 워낙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데 3,000원 아래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00원만 이렇게 넘어와도, 그러면은 4,000원까지만 간다고 해도 지금 섭섭치 않은 수익률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지금 여기까지 가면 한 60% 되죠. 그러니까 섭섭치 않은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뭐 라파스 같은 경우도 보령제약이랑 대원제약이랑 해가지고 이제 뭐 진행하고 있고, 신신제약도 이제 임상일상 쪽, 그리고 뭐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쿼드 메디슨하고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쓱 올랐다가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주가가 요 박스권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쪽에 다들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나 뭐 AI, 뭐 로봇 이런 쪽은 계속 이제 순환되면서 움직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이야 조금 지지부진해도 이 HBM 관련주들이나, 그리고 제가 계속
한 2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 후공정 쪽에 그 검사 장비 쪽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발주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쪽 계속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닛 테스트나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 있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갔다가 쉬고 있는데 15,000원 돌파하면 더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가 지금 9,000원대 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런 가격권으로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최근에 뭐 펜트론이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멋지게 움직이고 있죠. 얘는 이제 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더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없는 이제 거래 정지나 이제 뭐 단일 감염 이렇게 진행되니까 지금 현재 뭐 주의 종목까지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순환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는 이제 회복되는 일만 남은 구간이고 어디까지 이제 뭐 소비 회복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감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려감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HBM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패키징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슬슬 이제 올라오는 쪽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에서도 패키징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쉬고 있는 이제 섹터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제 네옴시티 쪽도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살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슬그머니 이제 최근에 움직이고 시작하죠. SY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뭐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죠. 바닥권에서 쓱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 붙어서 추격하기보다는 그런 섹터라고 하면 뭐 로봇 AI 같은 이런 쪽 외에는 뭐 따라붙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아까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부품주 등등해서 바닥권에 있는 섹터들 제가 많이 교육해 드리죠. 그래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좀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수익 얻는 이런 전략 취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뭐 시장은 뭐 편안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시장 뭐 실망하실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기대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여유를 갖고 항상 이제 마음이 급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시간을 투자한다는 개념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내 포트폴리오 내 종목이 지금 너무 부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실이 많은데 이거를 정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 이제 고민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저희 그 선한스탁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종목 피드백 해드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오후에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제가 9월 그리고 12월 이때는 여러분들께 이제 베푸는 마음을 많이 갖죠. 제 뭐 생일도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항상 이제 불우이웃돕기 여러분들 이제 수익금으로 조금씩 뭐 단돈 1,000원이어도 좋으니까 그거는 재량껏 하시는 거고 좀 나누면은 이제 더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리죠.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일이 제 생일이다 보니까 딱 일주일 됐네요. 생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저도 이제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피드백을 이제 주말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해서 모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드백 신청하시고 이 포트폴리오 잘 개편하셔가지고 또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따 공지 올려드리면은 거기 클릭해가지고 링크 올려드리니까 링크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